자,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스포츠 지도사. 이제 오늘 스포츠 심리학 과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포츠 지도사 과목 중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수행할 수 있을 필수적인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2015년도 스포츠 심리학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운동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기억에 따라서 운동 수행의 결과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기억의 과정은 지각한다는 것은 뭔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알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의 과정은 뭔가를 우리가 지각을 하죠. 특히 이제 뭐 시각적으로 어떤 걸 보고 지각을 하게 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어딘가에, 특히 이제 뇌 쪽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인출의 과정을 거치죠. 이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무제한의 용량을 가질 수 있다. 맞죠? 설명 자체가. 자,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그 기간 동안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 기억이라는 것은 활동 기억. 단기라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기억을 하고 다시 소실될 수 있다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의 활동, 즉 활동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기 기억은 무제한의 용량을 가진다. 자, 나번하고 라번이 똑같죠. 자, 무제한의 용량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오랜 동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기억이 맞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바르지 않는 게 되겠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성격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죠.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할까? 라는 거에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성격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뭔가 안에는 핵이 있겠다. 세포도 많듯이 핵이 있듯이 이 성격이라는 것도 핵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뭐 세포든 조직이든 가장 중심이 되는 독특한 아주 독특성을 가질 수 있는, 독특성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독특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고유한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걸 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성격이 있을 때 가운데 핵이 있으면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형적인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여기 있는 핵을 표현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 패턴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의 가장 핵심적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은 여기 끝에 요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역할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또 어찌 보면 변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할 행동이라는 건 역할에 따라서 달리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의 구조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 있는 핵이라는 게 있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반응, 그 다음에 또 거기 끝에 둘러싸고 있는 역할 행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변화하기 쉬운 곳은 바로 역할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문제는 역할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독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설명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특성을 설명할 때 나올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드백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피드백이 스포츠 심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교육학에서도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를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피드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피드백의 기능, 피드백은 어떤 기능을 할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이라고 했죠. 자, 기억해 보시면은 학습자의 불필요한 행동을 줄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가 필요한 행동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피드백을 줘야 되죠. 자,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시해 준다.
자, 정보를 제시해주는 밑줄을 쫙 그시면 여기에서 가죠. 기육은 피드백의 어떤 기능에 해당되겠는가? 정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기유발, 정보기능, 처방기능, 정보기능, 즉 정보기능이 되겠죠.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죠. 정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자, 필요한 행동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현재의 수행을 유지한답니다. 현재가 잘 하고 있으면 그 수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자신의 운동 수행에 대해서 자신감을 밑줄 쫙 거시고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는 거는 그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행동이 점점 세지도록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다른 말로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화에 해당되는 게 요거 3번, 다번과 라번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정보 기능이고 두 번째는 강화 기능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지도자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피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잘했을 경우에는 역시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자,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는 거는 그 행동을 잘했을 경우에는 더 잘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화. 더 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